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에 춘곤증이 찾아오기가 쉽죠. 슬슬 졸리고 힘들어지는 때인데요. 이 춘곤증을 예방하려면 봄나물과 과일을 많이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환절기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감기입니다. 감기에 걸리게 된다면 학습 리듬도 패턴도 그리고 집중력도 많이 방해가 될 텐데요. 수험생에 있어서는 당연히 건강관리도 전략입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먼저 대입 합격을 이끌어주실 명장이십니다. 입시계 히딩크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 서상원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사실은 감기뿐만 아니라 아픈 친구들이 교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이 건강관리야말로 입시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학년 아이들이 하루 공부하는 양을 보면 1, 2학년 때 거의 일주일 분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하루가 굉장히 긴 시간인데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수험생으로서의 좀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서 아프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계의 흑기사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김태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 진학 담당 교사 김태입니다. 지난주에는 모의고사가 있었죠. 시험이 끝난 뒤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다고 불안하다고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험을 망칠수록 기뻐해라. 다행히 그게 수능 시험이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틀린 문제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배울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모르는 영역은 그만큼 줄어들고 아는 영역은 넓어지니까 참 기뻐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수험생 여러분, 고3은 실력 싸움이기도 하지만 멘탈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험을 통해서 교훈과 의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더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2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겠습니다. 또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니까요. 문의하실 분들은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어교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국어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국어 좋아하나 봐요. 네. 그렇군요. 국어교사라는 꿈을 언제부터 갖게 됐어요? 교사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꿈꾸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만나면서 국어 교사를 꿈꾸게 됐어요. 아,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자,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월 모의고사 지난주에 봤죠? 네.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던가요? 제가 사실은 정시보다는 이제 수시를 노리는 학생인데요. 네. 제가 지금 내신에서 얼마 정도를 더 올려야지 지원 희망 대학에 지원 희망 학과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서상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우선 내신을 좀 보면요. 국어 1.3, 수학 2, 영어 1.0, 사회 1.1, 국수영사 평균 1.3등급이고요.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1등급 유지하다가 2학년 2학기에만 2등급으로 좀 내려앉았고요. 네. 영어는 계속 1등급 유지, 수학은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월 모의고사를 보면 국어 100분이 97에 1등급, 수학이 95에 2등급, 영어 98에 1등급, 법과 정치가 91에 2등급, 한국지리 67에 4등급, 탐구 두 과목을 우리 반영했을 때는 100분위 합이 370에 1.75등급이고요. 한 과목을 한다면은 이제 한 과목이 좀 비용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381에 1.5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6월과 11월 것을 보면 지금 국어하고 영어는 6월이나 11월이나 둘 다 1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고요. 네. 수학은 지금 2등급으로 약간 뒤처져 있지만 수학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100분위가 95면 거의 1등급, 2등급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다만 사탐은 1.5등급에서 3.5등급으로 약간 내려앉은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고요. 동아리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요. 눈여겨볼 거는 경제경영 동아리 창설 및 부회장을 했다는 점이 좀 눈여겨 보이고요. 네. 그 밖의 것으로 보면 봉사활동도 좀 양적으로 약 한 112시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양적인 것보다는 그 두 번째 그 질적인 측면에서 이 주기적으로 해서 이제 수학교육, 우리 또 학생이 또 사범계열을 희망하고 있는데, 네.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이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네. 방과학교도 꽤 많이 했고요. 그 밖에 이제 교회 활동으로 보면 이화여대 사범대 캠프 참여해서 수료도 했고, 고대에서도 강의 참여 수료했고 또래 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이 굉장히 많은데요. 표창장이 무려 정실상까지 하면 한 10개 정도가 되고요. 네. 영어 관련 수상도 한 7가지 정도가 있었고요. 네. 그 밖에 뭐 교과 수상 보면 수학을 뺀 거의 전 과목에서 교과 수상을 받았고요. 네. 또 경시대회도 보면 국어, 수학 또는 뭐 과학이라든지 경시대회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전공 체험 공모전 장려상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으로는 1지망이 고려대 국어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 2지망으로는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지역 우수 인재 전형, 3지망으로는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과 성적만큼 비교과 영역의 활동도 상당히 풍부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선 교과부터 좀 분석을 하면요. 국수영사 지금 평균이 한 1.3등급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100분이 370에 1.75등급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탐을 올린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고 그러면 그 고려대를 희망하는 학생, 다른 지원자들도 최상위권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3학년 때도 1, 2학년 때처럼
내신 관리나 모의고사 관리가 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 그 국어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저는 이제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조별 활동을 그때 하면서 네.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적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국어 교사가 되는 게 꿈이 됐어요. 예. 예, 우리 학생 지금 그 답변했듯이 우리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로 보니까 참 보기 드문 생활기록부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쪽으로도 지금 19장이 되고요. 이 19장의 생활기록부가 나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관심과 사랑을 받는 틀림없는 모범 학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자격도 있고요.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굉장히 명확한 진로 탐색이 되어 있고요. 비교과 영역도 보면 전공 적합성이나 이제 학습 능력, 우리의 성적으로 보면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학급 회장이나 또는 동아리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성이나 리더십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학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인성이나 공동체의식 여러 가지로 종합해보면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3학년 때도 1, 2학년 때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관리만 되어준다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종합 전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의 수상내역이라 등등 여러 가지 국어 성적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논술 전형에도 좀 적합해 보이고요. 아울러 수능 성적이 교과나 비교과보다는 약간 모자라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정시 전형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전형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성적도 그렇고 비교과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참 잘 준비를 하는 학생 같습니다. 참 보기 드물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만 이제 부족한 점들을 잘 채워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고려대학교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명확한 진로 설정, 그리고 방향성, 전공 관련 활동과 수상 실적 정말 뛰어나죠. 어떡하지?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망대학 지원자와의 차별성이 많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8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8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20% 정도를 좀 채우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고대, 이대, 동국대인데요. 희망하는 대학을 특징하고 그리고 도전 가능성을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희망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지망으로 고려대 이제 국어교육과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작년과 동일합니다. 모집 인원도 같고요. 630명이고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이제 3배수 내외를 뽑는데 서류 100에는 교과가 80이고요.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가 20 들어갑니다. 1단계 거쳐지면 2단계에 이제 면접 30을 집어넣어서 최종 선발하게 되고 최저 기준은 국수영사, 국수영과 2개 2등급, 탐구는 2개 평균 등급을 반영합니다. 주요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네. 지원 가능한 교과 성적을 우리가 한 1.5등급까지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이제 1.3등급이니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고려대 학교장 추천전형 학교별로 인원 제한이 있다는 얘기죠. 인문에서 2명인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마 그 학교에서 추천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럼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우리 학생은 지금 121, 3.5니까 충분히 최저 기준도 지금 충족이 가능해 보이고요. 네. 고려대 인재상에는 뭐 전공 적합성이나 또는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전형은 성실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다양한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자질, 역량을 입증만 해준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만스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화여대 국어교육과를 보면요. 지역 우수 인재 전형
350명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3.5배수, 학생부 80에 서류 20인데, 요걸 통과하면 2단계 이제 면접 20 집어넣어서 최종 선발합니다. 최저 기준은 물론 없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이화여대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학교별로 6명 추천받아 하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인데 무엇보다도 학생부가 중요하겠죠. 우리 학생 3학년 때 관리만 꾸준히 해준다면 학생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면접이 30에서 20으로 축소된 측면인데 요 부분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접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교과 면접에서 심층 면접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성장 가능성, 통합 인성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부가 많이 들어가긴 해도 여기 오는 학생들이 비슷한 학생이라고 봤을 때는 여기 20%인 이 면접에서의 당락이 상당히 좀 판가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 면접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보면 우리 학생은 어느 정도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때도 내신도 1, 2학년 때처럼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좀 보면요. 이 전형 같은 경우는 334명, 1단계 3배수 학생부 교과로 이제 뽑고요. 2단계에서 여긴 특이하게 학생부 종합평가와 면접을 동시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 전형은 탄탄한 내신을 바탕으로 교내 활동을 성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 탄탄한 내신이 있죠? 교내 활동 활발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안정적으로 내신 관리를 해왔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충분히 해온 활동이 있기 때문에 비교과도 무난히 네.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국대 이 전형에서는 1단계 교과 100으로 이제 통과하는데 우리 학생은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2단계 서류 면접을 이제 20 동시 진행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진로계획, 그 다음에 지원 동기가 뚜렷해야 하는 게 동국대 특징이거든요. 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잘 미리 좀 써본다면은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팁을 주면 우리 학생은 학생부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거든요. 이 학생부는 담임 선생님만 쓴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이 같이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여러 선생님이 쓰다 보니까 학생부 기록관에 약간의 모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은 미리 체크했다가 감안해서 자소서 쓰고 면접에 임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 시에 진로나 그 지원 동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그 국어교사 희망에 대한 그 진정성을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강조하면 좋을지 김태회 선생님이 또 국어 선생님이시니까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어 교육과는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국어와 교육과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어 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국문학 분야로는요, 전반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작가라든가 어떤 작품이라든가 어떤 우리 문학의 어떤 한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어떤 탐색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 참 교육 문제가 많죠. 거기에 대한 학생의 고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탐색했던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철학으로 이러이러한 수업을 하겠다, 이런 모습 등을 보여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희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봤는데 앞서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니까 학생부 전형 외 우리 학생이 논술이나 정시도 좀 고려해봐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논술 전형에도 지금 적합해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게 좀 진로가 명확해요. 그 국어 교육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나 이화여대 또는 동국대, 그 밖에 이제 한양대까지도 한번 좀 추천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 논술이라는 것은
글쓰기만 단순히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라고 봐져요. 왜냐하면 최저 등급이 있거든요. 지금 고려대하고 이화여대는 세계 2등급이라는 최저 기준이 달려 있고요. 네. 동국대는 2개 합이 4란 말이죠. 그다음 한양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저 기준이 결코 낮은 건 아니지만 우리 학생에게는 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논술 글쓰기인데,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 또는 글쓰기 관련 이 수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취향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를 그 독서 활동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종합해 보면 논술 능력도 충분히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학생부 반영 명목상 비중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것도 이제 무시는 못할 텐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메꿔져 있기 때문에 고려대 또는 이화여대, 동국대, 한양대 이 논술 전형을 좀 준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이렇게 들어봤는데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지금까지 보니까 참 잘해왔네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3학년 1학기 때도 그 동력을 잘 유지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어교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유리한 전형으로는요, 대부분의 전형이 유리하니까요,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전략, 그리고 준비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중점 사항으로는요, 수학 교과 성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좀 올리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잘 해왔던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교과, 비교과, 마지막까지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 그리고 이화여대 지역 우수인재 전형, 그리고 동국대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을 추천하고요. 논술 위주의 전형에서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동국대, 한양대를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저희가 3주 연속으로 지금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이 주목할 만한 특이 전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한 전형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하대학교 타스피형 인재 전형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전형은 인하 미래 인재 전형과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다만 차이점이 좀 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타스피형 인재 전형이 좀 차이점이 큰 것은 우선 교과 영역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류 100인데요. 지금 이 타스피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법이 학년별로도 20%, 30%, 50% 이렇게 반영 비율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교과목들도 반영 비율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영수 4 중에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목별로 유불리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수생들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모집 인원이나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전년과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세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명을 모집을 합니다. 하지만 1단계 학생부 교과백은 동일하지만 2단계에선 좀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작년과는 면접의 비중이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 면접이 50%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20% 증가, 면접이 70%고요. 그리고 이것이 명목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 반영 비율도 최고점이 700점, 그리고 최하점이 250점으로 상당히 면접의 변별력이 큽니다. 그래서 네. 준비가 꼭 필요하신데요. 작년과 면접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작년 심층 면접이었는데 올해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 중심의 역량 종합 평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미리부터 좀 꼼꼼히 보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서류에 드러내는 것도 당연히 준비를 해야지만 이 전형을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단국대학교 창업인재 전형도 있네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좀 많이 생소하시죠. 창업인재 그렇네요. 고등학생들인데요. 올해 단국대학교 창업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창업에 관심과 활동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전형인데 조금 소규모로 뽑습니다. 자격 기준은 뭐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또는 고교교사들이 추천을 하는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이 좀 작습니다. 10명을 모집하는데요. 입문과정인 무역과와 경영학과에서 5명, 그리고 전자와 소프트 쪽 자연과정에서 5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전형 방법으로는 일괄입니다. 서류 100%입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다른 DKU 전형처럼 학생부와 자소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사 추천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이런 학교별 특징 전형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3주간 특집으로 전해드린 수시 전형 집중 탐구 시간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정적 후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출연해 변화된 2015학년도 대입 준비 방법과 수능 전망,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 등을 알려드립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콜. 3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지는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 전화는 02-311-5441번에서 2번까지며 참여 신청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TBS와 함께 2015학년도 입시를 발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소리가 아주 또랑또랑하고 귀엽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그러면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태회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학년인데도 상담 신청을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네.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경희대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희대학교에 진학할 때 어떤 전형이 저한테 유리한지 또 추천 대학은 어디인지 궁금해요. 예, 궁금한 점을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준비했던 전형이 없어지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5등급, 수학 4등급, 영어 1.5등급, 사회 2.615등급, 평균 2.65등급입니다.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볼까요? 예,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고 수학은 4등급을 유지,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예,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3등급, 수학 5등급, 영어 3등급, 도덕 2등급, 일반 사회 4등급입니다. 작년 6월과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는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고 봉사활동은 75시간,
방과 후 수업은 44시간을 이수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요. 대한민국 청소년 영상대전 조직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수원시 청소년 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중고교 신문교지 및 방송부 연합동아리 발대식 스텝으로 활동했고요. 1회 발대식에서 방송반 대표로 인준장을 수여받았고 수원시 청소년 방송국 아나운서 국장으로 취임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수상 경력을 보면요. 2013년 교과 우수상 실용영어 부분이죠. 그 다음 영어 말하기 대회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 1지망은요. 경희대 언론정보학과인데요. 전형은 아직 미정입니다. 2지망은요. 동국대 두드림 전형으로 신문방송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3지망은요.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인데요. 지금 사실 교과적인 영역만 조금만 좀 보완한다면 뭐 선택의 좀 폭도 넓어지고 안정성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해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전공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 수원시 청소년 방송국 활동을 한 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요, 교과부터 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2.6등급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서울 소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쓰려면 2점대 초반까지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2학기에 성적이 좀 하락하였는데 성적의 추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만든다면 오히려 성장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수학 과목은 극복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영어 성적은 내신도 좋고 수상 경력도 2회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희망 전공과 관련하여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과와 관련하여 가장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니까요. 해당 과목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한 흔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수행평가 등의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꼭 우수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성이나 발전된 모습 이것 등이 담겨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나 비교과 활동 등이 전제돼야 하겠지만 2점 초반까지 성적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면 내신 성적으로는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의고사 분석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4개 영역의 전국 100분위는 72%선, 즉 약 상위 한 30%선에 들어가는데요.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요. 교과처럼 6월에 비해 11월 성적이 하락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획기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는 한 현재 기준으로는 정시보다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물론 수시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2개 영역 2등급 이 기준은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신과 마찬가지로 수학 과목의 성적이 매우 낮은 점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정시에 지원할 경우 만약에 수학이 너무 안 좋으면 수학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과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은 특히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학은 꼭 극복할 수 있다면 극복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다음으로 비교과 분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인데 이에 따른 진로 탐색 활동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점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도 있고요. 대한민국 청소년 영상대전 조직위원회, 그다음 미디어 탐색연구 활동 등을 한 점이 좀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언론 방송 분야를 지원한 대다수 학생들의 어떤 활동이요. 방송부 활동했습니다. 신문부 활동했습니다. UCC 제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 이걸 보여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회장 선거에 부회장으로 입후보한 점도 당선 여부를 떠나서요. 이 학생은 도전 정신이 있다. 그리고 적극성이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총 75시간 했는데요.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특기를 살려
봉사활동을 했다는 점이 좀 돋보이고요. 그런데 제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봉사활동의 또 다른 축인 타인을 돕고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활동도 좀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희망 분야의 그런 활동을 어떤 걸 했다는 것보다 거기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차별성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막 희망대학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희대학교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좋아요. 적극적인 진로 탐색 활동과 관련 봉사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이 참 많았죠. 아쉽다. 수학이 아쉽습니다. 성적이 좀 안 나오는데요. 분발하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좀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50m가 나타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네, 우리 학생 50m 지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래도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반은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2학년이니까 이제 천천히 준비를 하면 될 텐데, 선생님, 지금 우리 학생 뭐부터 조금씩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우선 교과 성적을 2등급 때 좀 초반까지 이렇게 상승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 성적이 약점인데요. 그 약점을 조금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이 내가 약했는데 수학 성적을 올렸다. 그럼 이건 굉장히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극복했다, 어떻게 이루어냈다,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도요, 전 영역의 어떤 향상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 2개 영역 2등급은 꼭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요. 독서 활동이 양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3권의 기록밖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이 어떤 플러스 예를 들어 점수를 얻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라도 감점 요인은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독서 활동을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굉장히 우수하다 할지라도 독서 활동이 기록이 없으면 그 우수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책을 읽지 않는 학생 좀 매력이 좀 없죠. 네. 네. 그래서 모든 영역을 한두 권이라도 채우되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심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원한다면 전공 중심의 비교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은 자기소개서에 아주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활동의 나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즉 이유 있는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뭔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무엇을 배웠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와 의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희망대학과 그 전형의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경희대 창의적 체험활동 작년까지 40여 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폐지되었지만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흡수했다라고 보는 것이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특징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계는요,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70%, 그 다음 인성 면접을 30% 보고요. 서류에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포함됩니다. 개인 활동 자료는 없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특징이나 합격 팁을 드리자면요.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이 2점대 초반입니다. 2.2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인성 면접에는요, 서류를 확인하게 되고 인성 역량 확인을 하는 면접을 하게 됩니다. 특히 경희대 경우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천인과 잦은 어떤 상담을 해서 추천인이 나를 가장 잘 추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언론 홍보는요, 신문 방송 분야와 광고 홍보 분야를 포괄하는데 경희대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소통과 창의성을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에 소통하는 사람, 나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점이 잘 어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방송부 활동했을 거예요. 대부분 또 신문부 활동했고 UC 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 동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깊이 있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 학과와 연계성 하에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다라는 모습 등이 꼭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가 학생 걸 봤는데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입학사정 간의 공감을 얻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아직 이제 2학년 초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인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합격을 할 수 있는 팁까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학생 성적이 약하니까 수학을 제외한 3개의 영역을 조금 고민할 수도 있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2학년이기 때문에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선생님, 정시 기준으로 어떻게 좀 가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 학생의 4개 영역 100분위합이 295점 전후더라고요. 수학을 제외하면 3과목의 100분위는 240점대 초반입니다. 주로 3과목 반영 중심 대학으로 보면 현재 수준에서는요, 홍익대 세종캠퍼스 광고 홍보학부, 그리고 덕성여대 일부학과, 고려대 세종캠퍼스 인문사회과학부, 삼육대, 한성대 등이 현재 우리 학생의 점수로 지원해 볼 만한 대학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 중 희망학과는 대략 4과목 기준으로 340점에서 360점 정도는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경희대 언론정보의 경우는 대략 한 370점에서 375점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예.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학생 특히 그 수학 성적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한데요.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수학 학습 전략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박문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4, 5등급을 지금 오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이런 학생들의 우선 특징은요. 본인이 알고 있던 평소에 접했던 문제만 사실 모의고사에서 풀고 득점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개념 공부 안 한 채 하다 보니까 자꾸 유형에만 익숙해지고 공부한 양은 많지만 실제로 시험지를 열어보면 낯선 문제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양보다는 조금 이해 위주의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니까 고집을 피하시고요. 자기 수준에 맞게 레벨 1만 쭉 끝까지 또는 레벨 2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맞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 연습을 좀 길게, 특히 지금 2학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에 적합할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네, 지금 2학년 1학기 초라 1학년 자료만으로 추천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장에서 추천을 한다면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극적으로 노려라.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에 지원하라. 이 2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향후에 내신이 더 좋아진다면 교과 전형도 가능하고요. 또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추천 전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천 전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가천대 프론티어 전형 언론영상광고학과입니다. 1단계 서류로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면접 50%, 1단계 성적 50%로 선발합니다. 예,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고요. 면접이 50%는 실질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접은요, 서류 확인이기 때문에 자소서나 학생부를 숙지하고 꼭 면접에 가야 되고요. 과장된 표현을 삼가하고 진학 의지를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합격자 내신을 보면 3점대 한 중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여기를 쓰게 되면 내신에서도 좀 유리한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여대 학생부 위주 종합 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이 있는데요. 1단계에서는요, 서류 종합 평가로 3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60에 면접 40%죠.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이고 면접은 발표 면접과 서류 확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요, 학생부 종합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이건 일괄 전형인데요. 학생부 교과가 70%입니다. 즉 교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영수 3개 영역 중 2개 영역 합이 7등급 이내인데 이 정도는 우리 학생이 현재 수준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천 이유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학생부 종합
평가 전형 전년대 합격자 내신이요 2등급 대 초반에서 후반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그 범주에 들어가죠. 네. 일반 전형 내신은요 정량 평가의 성격을 갖는데 아마 우리 학생이 2점대 초반까지 간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여대는요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또 잘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단계에서 서류 100% 보죠. 3배수를 뽑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요. 1단계는 아예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예, 면접만 100% 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네. 우리 학생이 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우편에 글로 보내도록 네일로요?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오늘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좀 자신이 생겼어요? 방향이 잡히나요? 네. 네. 지금 2학년이니까요. 오늘 또 현재 위치를 잘 확인했으니까, 한 1년쯤 후에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전화를 주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관무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희대를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으로는요, 상대적으로 약한 수학 성적을 좀 보완하셔야 되겠고요. 학생의 지금 장점인 비교과 활동을 기록하시고 보완하는 데 좀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인 만큼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감안해서 최소 2개 영역 2등급을 달성하셔야 되겠고요. 정시 기준으로는 수도권 대학 합격을 위해 성적이 4개 영역 100분이 합을 350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으로, 그리고 서울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일반 학생 전형으로, 그리고 건국대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고3 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또 김태회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목요일이죠. 학습 컨설팅 있는 날입니다. 중앙대학교 그리고 서울교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수학 학습 컨설팅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